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최보윤입니다. 첫 번째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국정 컨트롤 타워여야 할 대통령실이 인사청탁 컨트롤 타워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정 투명해야 할 국가 인사 시스템이 대통령실 내부의 형, 누나, 친분에 좌우돼 왔다는 사실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된 이른바 훈시기형 현지 누나 문자 메시지는 대통령실 핵심부가 사적 관계를 통해 공공인사를 논의해 왔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입니다. 비서실장과 부속실장이 민간 협회장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은 이제 부인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전 비서관이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적시한 메시지는 국민 모두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인지 대통령실은 명확히 해명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통령실의 대응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김남국 비서관에게 눈물 쏙 빠지게 경고했다고 했고, 앞서 강선우 장관 사퇴 통보, 월권 사건 때도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주의를 줬다고 했습니다. 공직기강 붕괴 상황을 주의, 경고로 덮으려는 훈계식 대응은 책임 회피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다음에는 더 센 경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훈계가 아니라 투명한 조사, 감찰, 수사입니다. 이번 사안은 이재명 정권 핵심부의 인사농단, 부정청탁, 공직기관 붕괴가 결합된 중대한 국정문란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붕괴와 인사시스템 파탄을 철저히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회에 반드시 출석시켜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세종, 서울, 부산을 돌며 전 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 보고를 직접 받고 이를 KTV와 유튜브로 생중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제작까지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국 순회 업무 보고와 대통령 시계 공개를 같은 날 내놓은 것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관건 선거 패키지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신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통상 한 장소에서 진행해온 업무 보고를 대통령이 직접 지역을 돌며 장시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 자체가 보고가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한 지방선거 캠페인입니다. 지난 정부의 민생 토론회를 두고 관건선거,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맹비난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지방순회 업무 보고라는 간판만 바꿔 관건 선거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이재명 시계가 뭐가 필요하냐라고 해놓고 바로 다음 날 대통령실이 돌연 시계 제작 검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돌연 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를 내놓았습니다. 뒷면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새겼다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판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공천장으로 읽힐 뿐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방순회 업무보고를 명분사는 관건선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정책 점검과 업무보고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일정과 기념품이 지방선거용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논평 이어가겠습니다.
사법부가 민주당의 헌정 파괴에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죄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규정하고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습니다.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사법부를 공격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사법부임을 드러낸 것이자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부가 정권의 설계대로 움직이지 않자 질책과 압박을 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그 입법 의도가 사법 장악과 길들이기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법 왜곡죄와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면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언제든 오판의 이름으로 처벌될 수가 있고 재판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정권의 도구가 됩니다. 사법부가 왜 이토록 단호하게 우려를 표했는지 이유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민주당의 목표는 뻔합니다. 사법부를 길들여 원하는 결론을 강제로 끌어내고 내란몰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는 정략적 계산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의 붕괴는 곧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권력 앞에 무력화됨을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마저 권력 아래 두려합니까?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권력의 이름은 독재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조차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고 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의 이 절절한 호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가져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법원장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악법을 밀어붙인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금일 논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